네, 안녕하십니까. 정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막바지에 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확실한데,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제 선거 공약도 한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취할 것이 종전 스텝을 밟겠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 권력을 이양할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바이든이 에이크ම්스 미사일, 미국의 이제 아주 ICBM은 아닌데 한 250에서 3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을 지금 사거리 제한을 이제 풀어놓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 안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절묘한 노림수를 쓴 게, 어쨌든 지금 허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쏠 것이냐 안 쏠 것이냐는 이제 물론 이제 젤렌스키의 몫이겠지만, 이제 미사일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만큼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느냐, 에이크ම්스 미사일이 있느냐, 그리고 블랙 섀도우인가요? 영국, 프랑스가 이제 제공할 미사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블랙 섀도우가 실제로 또 이제 넘겨졌느냐,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허가를 할 것이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그러니까 1월 달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과연 이 미사일을 쏴서 러시아의 영토 안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냐, 또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권력을 이양하기 직전까지 보여주겠다. 말하자면 나는 러시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끝까지 반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 미사일이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공격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앞으로 지원이 예상됐을 때 이제 우리가 전쟁의 어떤 수행을 확실하게 이제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지원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변수가 많아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보니까 영푸독이죠. 영푸독이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승전을 끝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푸독의 어떤 요구사항을 지금 바이든이 들어주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걸 피력하고 싶다고 하지만, 바이든이 스스로 영푸독이 만약에 그걸 요청하지 않고 바이든이 스스로 그것을 진행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어떤 그런 집단 방어 체제, 나토라는 집단 방어 체제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 이제 바이든인 거죠. 그럼 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종전을 하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기 싫고, 그리고 이걸 끝까지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좀 뭔가 여운을 두고 싶다는 것이 이제 어떤 표현이 결국 이제 에이크ම්스 미사일에 대해서 사거리를 좀 늘린다, 그걸 허용하라, 그리고 그걸 허용했다, 이 개념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국 영토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영토고, 또 우크라이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까지만 해도 소련 영토였던 국가로서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그 엄청난 패배를 당해서 결국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고, 뭐 프랑스도 뭐 그랬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이제 뭐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뭐 그렇게까지 자국에게 뭐 상당히 좋은 추억을 준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되게 부합하는 듯한 그런 어떤 태도를 지금 계속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러시아의 지금 뭐 10분의 1 정도의 군사력도 지금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군사력 현황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이 그 EU가 되면서, 그리고 나토가 이제 결성이 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존을 해왔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사력이나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쓰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현재 상태에서 만약 군사력에서 러시아가 만약에 지상군을 통해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쓰지 않고 지상군을 통해서 넘어왔을 때,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노림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가림막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을 향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어떤 도발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이 나도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 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인 게 이번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어떤 소모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한 방 쏘면 깐깐하게 끝날 일, 그리고 핵무기를 쏜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핵우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나라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우산을 해줄 나라도 없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뭐 우리나라가 핵 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우산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는 그냥 3년 동안의 그 소모전, 뭐 탱크도 수천 대에, 뭐 사람도 수십만 명 죽고, 뭐 비행기니 뭐니 엄청난 전비를 쓰면서까지 3년 동안 이 지지부진한 전쟁을 이렇게 이끌지 않고 그냥 핵무기를 딱 쏘면은 그냥 알아서 끝날 일인데도 핵무기를 못 쐈다는 얘기지. 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로 핵무기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한 번이라도 누가 썼으면.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전일 때 미국의 예가 가장 큰 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소모전을 펼치면서 미국의 그 국력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까지 돈을 쓰고, 뭐 심지어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한국한테까지 손을 내밀어 가면서 베트남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여파로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에서 소위 얘기해서 금으로 바꿔준다는 금태환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소모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핵무기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핵무기를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거죠. 예. 세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무기를 썼을 때 과연 미국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세계 정세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또 동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들과 경제협력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핵무기를 써서 만약에 이걸 굴복시켜버리면 소위 얘기해서 되돌릴 수 없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이 도덕적인 책임이 오히려 경제적인 책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코스트를 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못 쓰는데,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나토의 회원국이면서 미국이 핵우산을 직접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도 러시아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었을 때 서로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핵무기를 못 쓰면서 어떤 일은 벌어질 수 있다? 지상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만큼 재래식 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재래식 전력이 없으면
아무리 핵무기가 있어도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 국경을 침범했다. 그래서 핵무기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못 쓴다고. 프랑스 국경을 침범했다. 핵무기 못 써. 왜? 상대의 핵무기를 쓰면 나도 핵무기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막 피나는 거랑 죽는 거라는 뭐 폭탄 터져서 죽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 아 이게 핵이라는 것이 전쟁 억지력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왜? 3년 동안의 그 전비를 쓰면서까지도 핵무기를 쓸 수 없을 만큼 러시아가 고통스러울 만큼 그만큼 핵무기는 실제로 쓰기가 어려운 무기라는 것을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쓰네 마네 이런 경고는 그냥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돼버렸어. 프랑스가 뭐 이번에 푸틴이 에이크임스 미사일 그 사거리 연장하는 거 가지고 자신들의 뭐 핵 교리를 바꿨다, 뭐 수정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국가마저까지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꿨는데 아니 뭐 지금 교전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 못 쓰는 판국에 뭐 교전하지도 않은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 쓸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못 써. 지금 당장 막 자국 군인들이 60만, 70만씩 막 갈아엎어지고 거기 뭐 진짜 고기가 막 갈려나가듯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북한 군인까지 지금 데려와가지고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소모전이 있고 그렇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핵무기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야.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우리가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주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정도 끌었다는 것도 미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원한 거야. 우크라이나가 초토화 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전쟁이 나면 이 정도 3년 정도의 소모전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전비를 써야 되고 이만큼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끈 겁니다. 러시아 바이든도 계속 전쟁을 이렇게 끈 거예요. 왜? 어차피 핵무기 못 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은 알게 된 거죠.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걸 첫 번째 하나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다? 재래식 무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국방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자국 무기도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국방비 예산이 그만큼 모자란 상황. 더더군다나 지금 힘들어진 게 뭐냐면 지금 경제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 지금 뭐 그나도 되게 잘 살고 뭐 수입이 좋고 막 뭐 재정 흑자가 막 나고 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뭐 법인세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뭐 그 돈을 받아서 무기 생산에 쓰고 뭐 국방비 쓰고 군인들 월급 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유럽 내에서 뭐 빅테크도 없고 빅테크는 다 미국가에 있고 그리고 뭐 유럽의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새롭게 무기를 사가지고 뭔가 하기도 어렵고 또 본인들이 자국에서 예를 들면 자국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한국 무기보다 가성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미 사람들이 뭐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뭐 하나 시키면 돈 더 많이 들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고 뭐 사람은 손으로 만지고 뭐 움직이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보니까 이 영국이라든지 독일이 프랑스가 탱크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많은 소모전이 났다 너희들. 그러니까 러시아 너희들 절대로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 더 큰 소모전이 일어날 거고 더 큰 피해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뭐 에이크임스 미사일이네 뭐 블랙 섀도우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전했다는 이미지를 최대한 지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그 방향은 뭐냐면 유럽 국가들, 지금 나토 회원국 중에서 지도 국가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최대한 러시아가 승전했다는 이미지가 갖지 않게끔
어떤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프랑스 이제 이 종전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아니면 종전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 프랑스가 독일 러시아가 이겼다는 이미지로는 안 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비슷비슷했다.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는 선에서 끝나야지. 러시아가 이겼다는 이미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아마 영국, 독일, 프랑스의 조건일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조건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는 조건으로 해야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선에서 끝나야 되냐? 각자 자기들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국 국민들한테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느낌이 되는 정도의 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러시아가 이긴 것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어느 선. 이 선에서 결국 종전이 마무리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난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거리 미사일을 한 방 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한 방 쏠 것 같기도 합니다. 써서 정말 가장 긴박한 상황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게 영국, 독일, 프랑스인 거야. 왜? 지금 상태에서 끝나면 러시아가 이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누가 봐도 이긴 거잖아요. 남한 면적만큼의 영토를 지금 뺏긴 건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는 물론이거든요.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뺏겼는데 지금 남한 정도 영토를 동쪽으로 뺏긴 상태에서 지금 한치도 지금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금 영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맞바꾸기 할 정도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점령 영토를 좀 키우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야.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안에서 침입했던 영토를 다 뺏겨버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한테 뺏긴 동부 도네츠크네 뭐네 이런 쪽에 있는 영토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손해본 상황에서 끝나면 이거는 그냥 러시아가 무조건 이겼다는 걸로 전 세계에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싫은 거야. 예. 영국, 독일, 프랑스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지금 이 종전의 소위 얘기해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우려의 핵심은 국방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할 만큼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게 됐냐면 자기들은 우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영국도 핵무기가 있고 프랑스도 핵무기가 있고 독일은 핵무기가 없는데 나토 회원국의 이제 전략핵이 전술핵이 지금 독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핵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자국 내에 다 있어.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것만 믿고 있었어. 이것만 있으면 쟤네들이 못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핵무기라는 것이 무용지물이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이 어느 정도 크냐면 폴란드네 체코니 뭐니 이런 나라들이 다 덤벼도 이길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능력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막 탱크가 몇천 대씩 막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독일도 막 몇백 대 있고, 프랑스, 영국 이거 몇백 대 정도 수준밖에 없대요. 우리만 해도 몇천 대가 있는데, 전차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가지고 언제 만드냐고. 언제 그 완성품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한 10년 정도는 지금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갈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된 거야. 자기들이 그동안 미국 믿고 국방력에 힘 안 쓰고 다 경제력으로 또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경제력도 형편없는 거지. 응? 독일은 계속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못하고 계속 내리막으로 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거의 프랑스 병이죠. 생산성이 거의 안 나오는 다 여름 휴가 가버리고 일도 안 하고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많고 연금 같은 경우는 원래 소득의 70%까지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식으로 뒤로 갔다는 거지.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오히려 망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의 여파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고, 독일은 통일 이후에 계속 경제력이 소모되고 있고, 소진되고 있고, 메르켈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시 또 나락을 치고 있는 상황.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국방력이 안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만들기도 어려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을 거는 이제 핵무기밖에 없는데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히스테리 장난 아닌 거야. 지금 미사일이고 뭐고 다 날리고 싶은 거야. 진짜로 마음 같아서. 러시아의 영토내로 미사일을 한 방이나 날리고 싶은 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인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번에 에이컴스 미사일을 뭐 제한을 푸네 뭐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도 걱정인 것이 사실 미국도 결국 핵을 못 쓴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우산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와버릴 거야. 핵우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일단 재래식 무기 우월의 지금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남한한테 뭐 핵무기를 쓰네만에 그러는데 이 핵무기 못 써요. 핵무기 못 써. 재래식 무기가 우선이라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한국이야. 왜? 지금 유럽 전체가 갖고 있는 전차의 수보다 한국이 보유한 전차가 더 많고 자주포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미사일의 숫자는 거의 뭐 수천 개에 가까워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물론 중국이라든지